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동네 마트 할인 코너에 산처럼 쌓여있는 만원짜리 티셔츠, 그리고 밀라노 패션위크 런웨이를 걷는 수백만원짜리 명품 자켓. 이 극과 극의 이미지가 한 브랜드 안에 공존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한때는 아재들이나 있는 내복 브랜드, 할인 매장의 떨이 상품 취급을 받으며 파산 직전까지 몰렸던 이 브랜드는 불과 몇 년 만에 전 세계 10대들이 가장 열광하는 힙한 브랜드로 환골탈태합니다. 주가는 무려 50배가 넘게 폭등했고, 콧대 높은 명품 브랜드 펜디가 제발 콜라보 좀 하자며 러브콜을 보냈죠. 죽어가던 공룡을 되살려낸 기적의 리브랜딩, 바로 휠라이의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휠라 내부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휠라가 지옥의 문턱에서 돌아와 글로벌 패션 시장을 장악하기까지 그 치열했던 막전막후의 에피소드 10가지를 통해 리브랜딩의 절대 법칙을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브랜드 노후화로 고민하는 대표님들, 마케터를 꿈꾸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은 정말 놓치지 마세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으리라 믿고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몰락한 황제의 이야기로 시작해야겠네요. 사실 휠라는 1990년대까지만 해도 나이키, 리복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적인 브랜드였습니다. NBA 스타 그랜트 힐이 신었고 전설적인 래퍼 투팍이 입었죠.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면서 휠라는 급격히 무너집니다. 미국 본사는 매출 부진을 메우기 위해 브랜드 라이선스를 남발했고 마트 할인 코너에 휠라 옷이 산처럼 쌓이기 시작했죠. 프리미엄 이미지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사람들은 휠라를 싼 맛에 입는 옷, 유행 지난 브랜드로 인식했습니다. 브랜드 가치가 희석되면 기업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보여주는 가장 처참한 사례였죠. 여기서 두 번째 에피소드, 새우가 고래를 삼킨 사건이 등장합니다. 2001년, 당시 휠라 코리아의 대표였던 윤윤수 회장은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도박을 감행합니다. 바로 휠라 본사를 인수해버린 겁니다. 한국 지사가 글로벌 본사를 인수하다니, 이건 마치 꼬리가 몸통을 삼킨 격이었죠. 당시 인수 금액만 약 4,500억 원. 휠라 코리아 매출보다 훨씬 큰 돈이었습니다. 다들 미쳤다고 했어요. 망해가는 브랜드를 그 돈 주고 왜 사냐는 비아냥이 쏟아졌죠. 하지만 윤윤수 회장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휠라라는 이름이 가진 100년의 유산, 그 헤리티지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라고 본 겁니다. 이게 바로 리브랜딩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오너십이 바뀌자 전략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세 번째 에피소드는 아재 브랜드의 굴욕입니다. 본사를 인수하고 열심히 해보려는데 국내 소비자 조사를 해보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10대, 20대들에게 휠라 이미지를 물어봤더니 우리 아빠 팬티 브랜드 아니에요? 등산 갈 때 입는 거 아닌가요? 라는 대답이 돌아온 겁니다. 엘몬층에게 휠라는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상태였던 거죠. 백화점 바이어들조차 휠라 매장은 좀 구석으로 빼주시죠 라며 홀대하기 일쑤였습니다. 이때 경영진은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아, 우리는 늙었구나. 문제를 정확히 직시하는 것, 그 뼈아픈 인정이 없었다면 지금의 휠라도 없었을 겁니다. 여기서 네 번째 에피소드, 비엘라의 보물창고를 여는 결단이 나옵니다. 휠라는 이탈리아 브랜드죠. 휠라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는 브랜드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이탈리아 비엘라에 있는 휠라 박물관, 즉 아카이브를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100년 전 디자인, 70년대 테니스 스타 비웨른 보리가 입었던 옷들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결심하죠. 새로운 것을 만들려고 하지 말자. 우리의 가장 화려했던 과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자. 이게 바로 헤리피지 전략입니다. 휠라 로고를 아주 크게 박은 빅 로고 티셔츠. 투박하지만 멋스러운 레트로 디자인을 꺼내든 겁니다. 촌스러움을 클래식으로 바꾸는 마법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에피소드는 그 유명한 고샤 루브친스키와의 만남입니다. 이게 신의 한 수였어요. 2016년 러시아의 천재 디자이너 고샤 루브친스키가 휠라에게 협업을 제안합니다. 당시 고샤는 스트릿 패션계의 아이돌 같은 존재였죠. 그가 휠라 로고가 박힌 투박한 티셔츠를 패션쇼에 올리자 전 세계 패션 피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 촌스러운 휠라가 고샤를 만나니까 힙해 보이네? 이때부터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아재 브랜드가 아니라 유스 컬처를 대변하는 브랜드로 이미지가 세탁되기 시작한 거죠. 남의 힙함을 빌려오는 전략,
콜라보레이션의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지만 바꾼다고 팔릴까요? 6번째 에피소드, 가격표의 반란을 주목해야 합니다. 윤윤수 회장은 파격적인 지시를 내립니다. 운동화 가격을 낮춰라. 무조건 69,000원에 맞춰. 당시 경쟁사 운동화들이 10만 원을 훌쩍 넘던 시절이었습니다. 직원들은 반대했죠. 회장님, 그러면 마진이 안 남습니다. 싸구려 취급받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타깃이 누구입니까? 돈 없는 10대 중고등학생입니다. 그들이 용돈을 모아서 살 수 있는 가격이어야 했습니다. 나이키 한 켤레 살 돈으로 휠라 3켤레를 사게 만들어라. 이 전략은 적중했습니다. 10대들이 부담 없이 휠라를 사신기 시작했고 학교 복도가 휠라 운동화로 도배되기 시작했죠. 이것이 바로 코트 디럭스 대란의 서막이었습니다. 7번째 에피소드는 못생긴 신발의 역습, 바로 디스럽터 2 이야기입니다. 1998년에 나왔던 투박한 등산화 같은 신발을 다시 출시했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대박이 터집니다. 당시 패션계에는 어글리 슈즈 트렌드가 불고 있었거든요. 발이 커 보이고 투박한 신발이 멋있어 보이는 기현상이었죠. 휠라의 디스럽터 2는 이 트렌드에 완벽하게 부합했습니다. 미국 신발 전문지 풋웨어 뉴스는 이 신발을 2018년 올해의 신발로 선정합니다. 전 세계에서 1,000만 족 이상이 팔려나갔습니다. 운이 좋았다고요? 아니요. 트렌드를 읽고 아카이브에서 정확한 제품을 꺼내온 타이밍의 승리였습니다. 8번째 에피소드, 팬디의 러브콜입니다. 이게 휠라 리브랜딩의 정점을 찍은 사건이죠. 명품 중의 명품, 팬디가 휠라의 로고 폰트를 그대로 가져다 쓴 컬렉션을 발표합니다. 10만 원짜리 휠라와 수백만 원짜리 팬디가 섞인 옷을 입고 모델들이 런웨이를 걸었습니다. 이건 상징적인 사건이었어요. 휠라가 더 이상 마트더리 브랜드가 아니라 하이엔드 패션에서도 통하는 아이콘이 되었다는 걸 전 세계에 공표한 셈이니까요. 이 콜라보 이후 휠라의 위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9번째 에피소드는 메로나와 펩시입니다. 휠라는 명품하고만 논 게 아닙니다. 아이스크림 메로나, 음료수 펩시, 심지어 배틀그라운드 게임과도 콜라보를 했습니다. 휠라가 또?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닥치는 대로 섞었죠. 왜 그랬을까요? 10대들에게 휠라는 재밌는 장난감이 되어야 했으니까요. 패션 브랜드를 넘어 놀이문화가 되기를 자처한 겁니다. 메로나 슬리퍼를 신고 학교에 가는 게 인싸 인증이 되는 문화를 만든 거죠. 브랜드의 엄숙주의를 버리고 철저하게 고객의 눈높이에서 논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에피소드는 글로벌 앰버서더의 힘입니다. 최근 휠라가 방탄소년단, BTS, 그리고 지금은 한소희 같은 핫한 스타들을 모델로 기용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켄달 제너나 리안나 같은 할리우드 스타들이 돈도 안 받고 휠라 옷을 입고 파파라치에 찍혔습니다. 왜? 쿨하니까요. 휠라는 이 모멘텀을 놓치지 않고 적극적인 스타 마케팅으로 연결했습니다. 저 언니가 입으면 나도 입고 싶어 라는 심리를 자극한 거죠. 휠라는 이제 한국 브랜드가 아니라 전 세계 힙스터들의 유니폼이 되었습니다. 자, 휠라의 10가지 에피소드를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휠라의 성공은 단순히 디자인을 바꿔서가 아닙니다. 첫째, 자신의 몰락을 처절하게 인정했고, 둘째, 100년의 헤리티지라는 본질을 현대적으로 해석했으며, 셋째, 타깃 고객인 10대의 지갑 사정까지 고려한 가격 전략. 마지막으로 명품부터 아이스크림까지 경계를 허무는 소통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리브랜딩을 고민하시나요? 내 브랜드가 낡았다고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휠라처럼 하세요. 억지로 젊은 척 꾸미지 말고 여러분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 즉 브랜드의 본질을 꺼내서 요즘 언어로 다시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고객이 놀 수 있는 판을 깔아주세요. 휠라가 해냈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브랜드 전략에 날카로운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휠라와는 정반대로 10대들의 브랜드였다가 무리한 구급화 전략으로 위기를 맞은 브랜드들의 사례를 통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